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1423년 명령락 21년 2조에서 율학의 천용법에 대해 아래다. 2조에서 개하기를 율학을 천용하는 법은 영락 13년의 수교에 의하여 칠품으로 거간한 뒤에 본반 6관으로 임명하고 한결같이 율에 따라 매 연말에 그 건만을 고사하여 법에 의하여 수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2조에서 천관한 관리의 노회에 대해 아래다. 중위의 관리로서 천관한 뒤에 반드시 전임자의 해유를 상고한 뒤에 조사 녹패를 주는 것이니 신관이 된 자도 구간의 해유를 교대하여야 하는데 바로 용심해서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제 기간에 녹을 받지 못하게 되오니 청컨대 신관도 또한 구간의 교대한 해유를 상고한 뒤에 바로 녹패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각처 창고의 화재 차단책을 아래다. 각 경외 각처의 창고가 여러 번 화재로 인하여 연소되는 폐단이 있으니 그 창고를 5, 6영의 간격을 두고 담을 싸서 불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옥상에도 두껍게 바르고 기와로 덮고 또한 처마 밑에 돌아가면서 담을 쌓고 그 높이가 처마까지 닿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알타리 가오하 등에게 옷을 하사하다. 겨울옷 한 벌을 내렸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노골대 등의 서적을 주자소에서 인출케 하다. 예조에서 사역원 첩정에 의하여 개하기를 노골대, 박통사, 전한서, 후한서, 직해효경 등의 서적이 판본이 없으므로 인하여 배우는 자가 전사하여 송습하게 되니 주자소에 명하여 인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여덟 번째 기사 의정부의 조례 등은 도목에서 거관토록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의정부의 조례나 각사의 조에 갈도 소유 장수를 임명시킨 연조의 선후가 있으니 각기 실사 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서 도목에서 거관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아홉 번째 기사 형조에서 문무관원의 장죄에 대하여 건의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새로 내린 교지의 조목에 문무관원으로서 장죄에 범한 자의 직첩을 차등 있게 거두어 드리고 겸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시행하라 하였는데 곤장 100대 이르는 공사죄는 모두 직첩을 거두어 드리고 곤장 100대 이상인 자는 이미 의금부로 하여금 시행케 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수속하지 말고 장형으로 결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열 번째 기사 황해도 봉산의 노감석 사체를 금지시키다. 공조에서 개하기를 이제 황해도 봉산에서 생산된 노감석을 생동에 합하여 시험하여 보니 중국에서 생산된 노감석과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생산지에 간수인으로 몰래 사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일 사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11번째 기사 임금이 문사 병계랑의 후임 주문자에 대해 전지하기를 옛날 진산부원군 하윤과 길창군 건근이 문사를 맡았을 때에 대제학 병계랑이 그 문화에 내왕하면서 익히었다. 이제 집현전 부제학 신장이 또한 병계랑의 문화에 내왕하면서 익히고 있다. 처음에 임금이 계량에게 묻기를 경을 이을 주문자가 누구인가 하니 계량이 신장이라고 대답했었다. 그때 윤회의 문혜가 장보다 우월하였으나 본래 계량과 의견이 틀림이 많았었는데 이에 이르러 더욱 좋지 못하였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12번째 기사 사헌부 하연 사관은 정귀진이 오용권의 처벌을 상소하다. 인신의 죄가 천륜을 훼손시키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함께 베어 죽여야 하고 왕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용권은 흉포 간휼하여 화심을 품고 이방간의 신복인 무리들과 제 자신이 순치라 하면서 태조 강헌 대왕에게 하소연하였고 이방간 부자가 난역하던 날에 이르러 미리 역무를 듣고 또 그 말로써 공정대왕께 가서 태종이 우리 부자를 죽이려 한다고 하여 무망하게 급함을 고하여 언사가 해독을 끼치고 정리도 참혹하고 각박하니 가령 그들이 역무를 성공하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늘이 덕 있는 일을 도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심한 일입니다. 이는 역적으로서도 심한 자이므로 한나라의 신자로서의 의로 불공대천할 일이오니 극형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가보년에 대간과 형조가 그 정류를 군문하고 여러 번 신청하였으나 태종께서 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시어 그대로 성명을 보존하였으니 이는 역적으로서는 다행이요 종사의 큰 불행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집법 유사가 법대로 처단하기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용권은 죄를 지고 있을 의사는 없이 도리어 앙앙한 원망을 하여 그 자식을 지켜 북을 올려 억울하다 하였으니 감히 몸을 편히 할 계책을 도모하여 천총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스스로 그 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악의 대죄라. 저절로 하늘의 배임을 불러들이는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태종의 너그를 용서하는 뜻을 몸받아 아직 논죄되지 아니하시니 신들은 원통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용군이 양전을 내왕하면서 무고로 모해한 죄는 목베어 마땅하며 오늘의 군부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전형을 명정하게 하여 뒤에 오는 난신적자를 징계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13번째 기사 거제도 신포의 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다. 누르고 붉었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4일 개유 첫번째 기사 신장, 김상직, 어변갑, 정인지 등을 춘추에 겸직시키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강목을 보니 옛날 기사는 어찌 그와 같이 자세하며 구비하였는가. 여사를 보면 너무나 소략하다. 이제 오직 사관 한 사람이 다만 조계할 때에 돌려가며 참석하여 이를 기록하니 국가의 일을 어찌 다 알아서 기재하겠는가. 국가의 일을 다 아는 자는 오직 대은사일 뿐이다 하니 좌대원 곽존중이 개하기를 신들은 사무가 번잡하여 이를 기록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집현전 관원이 항상 권례에서 벼슬하니 또한 기사할 수 있으리라 하고 바로 신장, 김상직, 어병갑, 정인지, 유상지를 명하여 모두 춘추를 겸직시켰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4일 개유 두번째 기사 탁신, 원민색, 윤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탁신으로 의정부 참찬, 원미생으로 총재, 윤회로 동지총재, 유영으로 충청도 관찰사, 유연지로 병조 참의를 삼았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4일 개유 세번째 기사 건주 동맥가천모가에게 식량을 주어 안업케 하다. 경헌부의 이첩한 관문에 말하기를 지난해 10월에 대명을 위하여 조전하다가 돌아올 적에 황제의 성지에 맹가천모가에 거주하는 곳이 달달의 군마로 가에 있으니 가히 조선 땅에 옮겨 살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내가 직업이 없어서 젊었을 때 태조의 부르심을 받아 농우, 한기, 양로, 의복을 주며 아묵하에서 거주하라 하였으므로 이제 6월 초 2일 관하 백성 523호를 거느리고 아묵하로 돌아왔으니 식량을 주어 살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5년 6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5년 6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동과 단목의 육상수송의 폐단으로 해상수송케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왜 객인이 연속하여 진언하는 동과 단목을 운수함에 있어 함로에서 폐단을 받는 것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육로로 수송하지 말고 해변 각 관청에서 그 도에 공순이 올라올 때 유황과 아울러 실어서 올려보내고 그 나머지 지는 작물은 그 도에 감사를 시켜 상중하 상품으로 나누어 본조로 이관하면 본조에서는 물가를 참작하여 적당하게 회사하고 그 객인이 사적으로 가지고 온 단목과 동은 그때에 수량을 헤아려 올려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배를 푸는 것으로 팔아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마주 대간 야마다로 중구가 단목 등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단목 1200건, 동 520건, 감초 15건, 서각 3개를 바치니 회사로 정포 320피를 주었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전호군 서숙이 위조 노비 문건으로 신정한 죄를 처벌하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전호군 서숙이 위조된 노비 문건을 가지고 외람하게도 북을 울리며 신정하였으니 사불 이실률에 따라 곤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귀화 외인 평산보라에게 조의 미두를 하사하다. 경상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자원해서 귀화한 외인 평산보라의 처부 전거가 사망하였으니 조의 미두 각 세석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백성을 굶주리게 한 평산부사 이중경을 처벌하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평산부사 이중경이 능히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굶주려 부항이 났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곤장 60대에 처하고 직처분 거두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0권 세종 5년 6월 2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화재로 인해 검화 조건을 건의하다. 화재를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검화 조건을 아래에 나열합니다. 1. 구화하는 사다리 및 저수기, 급수구는 공주로 하여금 적당하게 만들어 권례의 각체에 적당한 곳에 두고 저수하여 번을 든 사약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뜻하지 않은 근심을 대비하고 급수인은 형조로 하여금 정하게 할 것이며 1. 만일 권로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장로자는 불을 끌 때까지 종을 칠 것이며 입직별감, 소친시, 방패, 근장, 사옹, 각색장, 내시, 다방, 행수, 견농들은 불을 끄며 그 밖의 군사들은 직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소임을 지킬 것이며 국계 관문을 지키고 승명하는 자 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요. 1. 출번 갑사 방패는 각기 본하에서 내검 내시위 중위 별시위에서 각각 군사 5명 근장은 중군령 섭대장 대부 보충군은 월차소 군기감은 별군 약장 의금부는 도부 외 백호 사복시의 여러 인원은 각기 그 조방에서 큰 종소리를 듣는 대로 선후로 모여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며 1. 의정부, 이성제군부, 돈영부, 제조, 삼군도 총재부, 한성부 및 각사의 성중 에마는 각기 그들의 조방에서 달려와 명령을 기다릴 것이요. 1. 출번 내시부, 별감, 소친시는 모두 골문 밖에 나와 대령하고 만일 경복궁에 화재가 났을 때는
국록관이 대은사에게 달려가서 고하고 화재가 처음 발생할 때 그 궁에 입직하던 조라치는 불을 다 끌 때까지 종을 친다. 예정된 사람은 바로 들어와 불을 끄는데 시좌소에 입직하던 대소 인원들도 이에 하나지 않는다. 1. 수강궁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궁에 입직하던 속고치 한 사람이 예골하여 들어가 개하고 입번하던 집문은 대원사에 달려가 고한다. 화재가 처음 났을 때 그곳 사령으로 하여금 누문에 있는 북을 치게 하고 입직하던 속고치, 별감, 소친시, 사옹, 각 색장, 방패, 사복의 여러 인원들은 불을 끄게 하고 그 나머지 입직하던 군사는 또한 위탕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경복궁은 중부는 수진방, 징청방, 관광방, 순하방, 의통방이요. 서부는 적성방이요. 창덕궁은 북부는 양덕방, 광하방이며 중부는 정선방, 경행방이요. 수강궁은 동부는 연화방, 서운방, 덕성방, 연희방에서 관령하는데 종소리를 듣자 바로 각 호의 남녀를 거느리고 각기 급수하는 기구로 가지고 걸문 밖이나 각 궁문 밖에서 달려와 모여서 대령하고 1. 경복궁 수강궁에서는 의정부 이하 각사 외의 위탕에서 말한 몸으로 친히 불을 끌 만한 사람 모두 궁문 밖에 나아가 대령하고 1. 출근 별감 소친씨는 사흘 사이야기 관장하고 갑사방패 근장 별군 약장 도부 외 백호 섭대장 대부 보충군 사복시의 여러 인원은 병조 직무가 관장하고 방리의 사람은 한성부에서 관장하여 각자가 고찰하여 정제하게 대령할 것이요. 1. 화세가 심하여 부득이 외인이 들어와 불을 끌 경우이면 급박한 중에 많은 사람에게 신부를 나눠준 것은 형편상 어려우니 신부를 나눠주는 것은 제패하고 내 신이 앞에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들어오라고 명하면 각기 정제한 사람을 거느리고 바로 들어가 불을 끈다. 경복궁에는 바로 들어가 불을 끄고 수강궁에는 위항의 예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다음에 불을 끈다. 1. 이어소에 불 끄는 것은 한결같이 창덕궁의 예에 의하여 불을 끄고 1. 군사는 병조 진무소에서 각사는 사원부에서 방리한 사람은 한성부에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고찰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29년 세종 5년 6월 27일 병장 5번째 기사 사헌부 하연 사관은 정규진이 오용군의 처벌을 상소하다. 근일에 오용군은 가보년 납초문안을 반복하여 참곡하여 보군대 경진년 난을 꾸미던 날에 맹종이 국신로 위에서 갑옷을 입고 말을 멈추고 용군을 시켜 태종이 우리 부자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꾸며 만들어서 공정대왕께 고하게 하였으며 지신사 이문하가 선정관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말하기를 경솔하게 들어가 전하지 말라 하였으니 맹종은 한갓 자식된 영구로서 종범이 된 것이 아니라 실로 이 난의 수모자입니다. 죄가 이 방간보다도 더한 자이니 마땅히 빨리 죽였어야 할 것인데 태종께서 다만 이 방간의 친인 까닭으로 우외의 정의, 법을 굽혀 은혜를 펴서 머리를 고전시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신들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맹종이 크게 부도한 말을 꾸며서 군사로 난을 일으켜 천륜을 회송시키려고 하였으니 그 영무의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사가 누차 신청하였으나 다만 그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의 노비만을 몰수하고 극형에 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방간은 방 안에서 겨우 살아있으니 이제는 그만이지만은 맹종은 죄로 말하면 수악이요 족속으로 말하면 이 방간은 예가 아니며 또 원수는 군부의 원수로서 더 큰 것이 없고 의는 난적을 토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들은 반드시 법에 처하여 저 하늘 끝에 같이 살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맹종의 죄를 유사히 내려 율에 따라 시행하시어 국법을 바르게 하고 또 먼저 상소한 바와 같이 용군의 죄를 처단하여 악당의 경계를 엄하게 하시와 신민들의 바람을 쾌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7일 병자 6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동맥가천모가가 금년에 식량 청구한 사실을 보고하다. 함길도 감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동맥가천모가가 암흑하에 이르러 경원 천호 김광수를 보고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날 서로 다시 볼 것은 생각지 못하였다. 오로지 전하의 덕만 믿고 처자를 거느리고 왔노라. 국가에서 먼저 종자용 곡식과 양료를 주었으니 감사하고 기쁘다 하고 이내 말하기를 양목답 올도 또한 관아 500여 호를 거느리고 두만강 밖에 주둔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의 개양성을 노략질하다가 왔다. 우리들은 중국에 거주하였는데 달달과 가깝다. 황제가 달달이 요란하여 각기 그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여 내가 500여 호를 거느리고 먼저 왔고 아직 이르지 못한 자도 500여 호나 된다. 경인년에 조선을 등지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으니 어찌 감히 덕을 잊었겠으리요 하고 이내 금년에 생활할 식량을 청구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8일 정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8일 정축 두번째 기사 삼척 진주 화동 길주의 창고에 불이 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9일 무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9일 무인 두번째 기사 삭제에 사용할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9일 무인 세번째 기사 호군 이양의 처벌을 아뢰자 파면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호군 이양이 애매한 허물로 경솔하게 정처를 소박하였으니 유례 권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한 임금이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관직만 파면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9일 무인 네번째 기사 지용천군사 이휘기를 처벌하다. 향조에서 계하기를 지용천군사 이휘기의 사냥질을 하여 작패한 죄가 유례곤장 80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9일 무인 다섯번째 기사 임금이 이조 참판 신상에게 수령들의 포편에 대해 이르다. 옛날 수령들은 포편에서 상등이 되면 고만으로 소용하고 연달아 중만된 자는 모두 파직시켰다. 이제 연달아 중만된 자도 또한 갈지 아니하고 이전은 마땅히 각도 감사에게 일깨워 공적이 가장 나타난 자는 상렬에 두어 너무나 많게 하지 말고 그 중에 그 한 자나 또한 용렬한 자는 용납하지 말라 하니 상이 대답하기를 신들이 당연히 조상의 교지에 의하여 일깨워 주기는 하겠으나 성적을 고사하는데 정하게 하기가 가장 어려워서 비록 7사의 조목에 의하나 조목이 너무 많아서 감사된 자가 6달 만에 만일 자주 순시하지 아니하고 그 실상을 고찰한다는 것은 헌문서가 될 표단이 없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알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 경들은 물러가서 다시 의논하여 관찰사에게 이 뜻을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5년 6월 29일 무인 여섯번째 기사 예조정랑 윤수가 고려태조 이하 8위 제향에 쓸 전물에 대해 아뢰다. 예조정랑 윤수가 마전현에 와서 고려태조 이하 8위의 제향에 쓸 전물 기명 묘사 노비 전택의 숫자를 들어 계하였다. 예조의 내리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태조는 초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8위 그 나머지 8위는 모두 위판이라 하니 태조도 위판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예조 참판 정초가 대답하기를 초상으로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위판으로 바꾼 다음에 초상은 어디에 두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이 제전 제기 노비를 두어 만세토록 제사를 폐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나는 능이 된 폐단이나 없나 하여 예관을 시켜 가보라 하였는데 과연 그렇다 하고 또 태조 이후 8 임금이 모두 백성에게 공덕이 있어서 폐하지 아니할 만한 임금이었던가 하니 정초가 대답하기를
고려사가 반포되지 못하여 신은 전대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지신사 조수로가 대답하기를 전자의 진상군 하윤이 말하기를 이제 종묘도 오히려 오실에 불과하니 고려 태조 이하는 당연히 오주만 두어서 제사 지내야 한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물러가 예전을 참작하여 아래고 능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9년 세종 5년 6월 29일 모인 7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씨 사당의 은기를 교체토록 아래다. 마전 왕씨의 사당에 은기가 오랫동안 전하지 못할 것이니 오랫동안 전할 만한 그릇으로 바꾸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1일 기묘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1일 기묘 두번째 기사 권무의 태형 장형을 범한 음직 자손은 속전을 거두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태형과 장형의 죄를 범한 자가 비록 권무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음직이 있는 자손이라면 속전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1일 기묘 세번째 기사 풍조창사 장수행이 경기지역 농사 시찰 후 복명하다. 곡식이 비록 매우 잘 되지는 못하였지만은 만약 풍제만 없었다면 연사는 과히 그러지 않을 듯 합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3일 신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3일 신사 두번째 기사 허조가 중국 제도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많은 신하들이 임금의 앞에 드나들면서 모두 땅에 엎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중국의 사대부들은 황제의 앞에 나아갈 때나 물러갈 때 절대로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예절이 없다고 한다 하였다. 허조가 대답하기를 중국의 일은 천하의 정무가 모두 황제에게서 결정되므로 사람은 많고 일은 번거로우니 예절을 차릴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서경에 원수가 번뇌하고 고갱이 해태해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유익한 말입니다. 라고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임금이 되어 서무를 친히 결제하면 담당관원이 모두 임금의 결제만 기다리게 되니 반드시 게으른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허조가 다 아뢰기를 옛날에 태종께서 본국의 여자 복색을 모두 중국 제도에 따르고자 하심으로 신이 아뢰기를 신이 옛날 남경에 갔을 때 골리를 지나다가 공자의 가묘에 들어가서 여자 복색의 화상을 보니 본국의 것과 다름이 없고 다만 머리에 꽂는 장식품만 다를 뿐입니다. 라고 하여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중국의 예를 어찌 다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원수는 임금이고 고갱은 신하이고 권리는 산동성 곽부영에 있는 공자의 출생지이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3일 신사 세번째 기사 백성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 등에 관해 왕지하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내가 박덕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생민의 주가 되었으니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무수하는 방법만이 마음속에 간절하여 백성에게 친근한 관원을 신중히 선택하고 출적하는 법을 거듭 단속하였는데도 오히려 듣고 보는 바가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이에 헌부에 명하여 풍문을 듣고 규탄하여 선량한 관리를 얻어 함께 백성을 다스리기를 희망한다. 다만 부민이 적발하여 고하는 것은 존비의 명분에 어긋난 점이 있다. 지난번에 조정의 인원에 따라 이 법을 만들어 금방 한 것은 수제를 중히 여기고 풍속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방의 광대함과 주군이 많음에 또 어찌 탐욕하고 잔혹한 관리가 법만 믿고 위험을 세워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행하여 백성을 파리하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가 없지 않으랴. 한당의 제도를 상고해보면 이미 감사를 두어 군국을 독찰하게 하고 또 때때로 조사를 나누어 보내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관리의 치적과 백성의 폐해되는 것을 두루 방문하게 하였다. 지금 옛날의 것을 모방하여 조간에게 명하여 주군을 조사하려 다니고 일여에 출입하면서 모든 수령들의 탐호하고 가혹한 형벌을 쓴 것 등의 일을 모두 적발하게 하여 일체 민간의 기한 곤고와 원통함을 머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스스로 진술함을 허가하고자 한다. 이나의 사신으로 하여금 풍문을 아뢰면 내가 장차 상세히 따져 물어서 만약에 그 실상을 얻는다면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종신토로 서용하지 않을 것이니 관리는 깨우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관가의 일을 문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적발하여 아뢰는 기풍이 없음으로써 또한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를 면하게 하여 전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영구히 끊어져서 각기 생생하는 즐거움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그대들 이조에서는 이 같은 지극한 심정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에 효유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3일 신사 네번째 기사 원단 사직 종묘의 제사에 공복을 사용토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부터는 원단 사직 종묘의 제사에 서게할 적에 모두 공복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3일 신사 다섯번째 기사 범죄자의 고신을 빼앗는 경우 부모 전지를 채수한 것은 5결로 정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범죄한 자의 고신을 빼앗은 것은 임시로 직무를 맡아보는 자에게까지 이르게 되니 일찍이 부모의 전지를 채수한 것은 학생의 과전에 의하여 그대로 5결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3일 신사 여섯번째 기사 원이준이 보낸 사신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3일 신사 일곱번째 기사 야질대 등에게 의복 등을 하사하다. 야인 동맥가 천모가가 관하의 천호 야질대 등을 보내어 곡식 종자를 보내준 것에 살해하고 겸하여 토산물을 바침으로 야질대 등 세 사람에게 의복과 갓신을 내렸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4일 이모 첫번째 기사 금년의 농사 상황을 묻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민생을 염려하여 농사의 상황을 묻고 이에 말하기를 금년 여름의 더위는 매우 심한 편이 아니다 라고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여름은 마땅히 무더워야 벼가 무성하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벼가 무성하지 못하니 어찌 세수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4일 임신 이모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4일 이모 세번째 기사 성균 직학 김숙자를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성균 직학 김숙자는 자식이 있는 조광지처를 망령대에 서으리라 이끌어 아무 까닭도 없이 버려 이별하였으니 형률에 의하면 곤장 80대를 치고 아내를 찾아와서 가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4일 이모 네번째 기사 전답의 손해와 충실의 조사에 대해 경기감사에게 전지하다. 금년에 전답의 손해와 충실을 심금하는 일은 관찰사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경찰관을 보내야 되겠는가? 민정의 편안하지 않은 점을 상세히 찾아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5일 개미 첫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몰이하는 무리의 금단을 아래자 윤호하다. 함길도 감사가 계하기를 돈의 인민이 겨우 추수기를 만나 근근히 기근을 면하게 되었는데 몰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행상을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은 장례를 돌보지 않고 배값으로 무역하여 소비가 적지 않으니 청컨대 금년에 하나여 몰이하는 무리들을 일체 금단시키고 이를 어기는 자는 그리하는 물화를 관청에서 물수하소사니 계한 대로 하라고 명하고 아울러 강원 황해 평안도에는 행문 이첩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5일 개미 두번째 기사 경영군 이비의 녹에 대해 묻지 말라고 호조에 명하다. 경영군 이비가 녹받는 것을 묻지 말라라고 하였다. 비가 탄핵을 당하여 집에 있으면서도 녹을 받는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판의주 목사 김을신을 보석해 하다. 김을신이 뇌물을 준 일로서 일금부에 갇혔는데 병이 났으므로 보석해 주기를 명하고 의원을 보내 약을 내렸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추향 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철원 평강등지의 노루와 사슴을 잡아 제6에 사형케 하다 전지하기를 오는 8월 초 하루를 비롯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철원 평강등지에 군사를 보내어 노루와 사슴을 사냥하여 제6으로 쓰게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7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경연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7일 을리온 두 번째 기사 대간의 경우도 한 명씩 호종토록 하다. 사관은 해석하기를 잠시 행차할 때는 정부와 육조에서 각 1명씩 호종하도록 하고 대간에서는 미치지 않는데 대저 대간은 이목과 같은 관원인데도 시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 불편합니다. 청컨대 대간도 한 명씩을 또한 호종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7일 을리온 세 번째 기사 이방간 부자의 처벌을 간하는 의정부와 육조의 상소문 유정현 등은 듣자없건대 군부의 원수는 이 세상에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대저 난적의 신하는 왕법에 반드시 목배게 되었으니 때가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없고 몸이 살고 죽는 구분이 없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는 천하고금에 공통되는 의리입니다. 이방간과 맹종의 부자는 공정대왕 때를 당하여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화가 불측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전지와 조정의 도움에 힘입어 즉시 평정되었습니다. 태종께서는 지친의 정리로서 차마 갑자기 형에 처하지 못하고 목숨을 보존하게 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사오나 이것은 국가의 튼튼한 법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원수를 갚는 의리에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이 방간의 관을 베고 맹종을 형에 처하여 국범을 바로잡아 신민의 분노를 쾌히 풀어주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좌대언 곽존중을 명하여 교지를 전하기를 무술년에 정부 육조 대간이 이방간 부자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간의 일은 태조께서 친히 나에게 부탁하시되 그 목숨을 보존해 주어서 나의 뜻을 맞추라고 하셨으니 어찌 감히 태조의 명령을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드디어 윤호하시지 않았는데 나도 사실상 몸소 그 명령을 들었던 것이다. 대저 아래에 있는 이가 비록 진청하더라도 위에 있는 이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많은데 더욱이 이 일은 태종께서 이미 처리하여 은혜와 덕이 지극하였으니 후왕이 추후에 주토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춘추에는 비록 시기에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없고 몸이 살고 죽음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또한 이 일과는 같지 않다. 순임금이 상에게 목숨을 보존해 주었으므로 우임금이 순임금을 계승하였으나 다시 주토하지 않았다. 또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선세에서 주토하고자 하였으나 주토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갑자기 윤호하지 않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로서 너그러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태종께서 그를 보존하여 주신 남긴 뜻을 생각한 것뿐이다. 전에 대간이 죄주기를 청하던 날에 내가 이 뜻으로서 대사원에게 다 말하였으며 내일 또 새 의정에게 의논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참찬 탁신 등이 다시 청하기를 이방간 부자의 일은 진실로 상에서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순임금과 상관은 모두 필부로 있을 때에 한 일이지만은 지금 이방간의 부자는 왕실을 위태롭게 하려고 꾀하였는데 다행히 천지의 도움을 힘입어 즉시 평정되었으니 이와 같은 양력은 비록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을 깔고 자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분통을 풀기에 흡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맹종의 죄를 명백히 처단하여 신민의 기대를 통쾌하게 풀어주신다면 태종께서 이 방간을 보존해 주신 은혜와 덕이 온전하게 되고 전하께서 맹종을 주토하는 국법에도 맞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하늘이 주토하는 것이고 전하께서 주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7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경영군 이비의 녹을 거두게 하자는 대선 하연의 상소문. 지난번에 경영군 이비가 태종의 명령을 어기고 주색에 빠져서 덕을 더럽혔던 죄를 추역하여 형률에 의하여 논단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내리시어 다만 집에 숨어 있어 개가 천선할 것을 허락하셨는데 신들이 2번, 3번 거듭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비로소는 개책이란 마땅히 처신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듯이 하여 두려워하고 속으로 반성하여 허물을 늦추기에 여가가 없을 것뿐인데 지금 용서하는 명령을 받지도 않은 채 미련하게도 녹을 받고 편안히 잠자며 뜻을 방자하게 가져서 일찍이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임금의 위엄을 보이시어 거듭 편추를 더하여 받은 녹을 돌리도록 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라고 하는 임금이 좌대언 곽존중을 시켜 교지를 전하기를 종친의 이 같은 일은 숨길 수가 없는가? 이 사람은 낸들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7일 을리오 5번째 기사 노비송사에 대한 5개월 소장의 기한을 30일로 정하다. 사안부에서 개하기를 노비에 관하여 서로 송사하는 자는 이미 주장관의 파견을 받은 후에도 연하라 송사를 하여 요양을 바람으로써 중요한 일로 삼아 거듭 5개월 소장을 본부에 바쳐놓고는 여러 달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 변통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송사가 끊어질 날이 없게 되니 청컨대 우시금부터는 5개월 소장을 바쳤으나 만 50일이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소장의 뒤에 기한을 지냈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사연을 써서 피고인에게 주어 송사로 다투는 일을 건절시키소서 하니 30일을 기한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7일 을리오 6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판성공 감사 조진의 행문을 아래다. 판성공 감사 조진이 이전에 선산부사로 있으면서 탐호한 일이 잘못 많았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역마로 증거가 있는 경상도로 보내고 이내 행대감찰을 보내어 그도의 감사와 함께 행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행대감찰은 제외하고 다만 감사로 하여금 축핵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8일 병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8일 병술 두번째 기사 돈맥가 천모가에게 잡곡을 주되 절제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다. 한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돈맥가 천모가가 먹을 양식을 청하니 잡곡 100석을 주되 만약 다시 청하면 위에 아래는 일이 너무 잦아 귀찮다는 것으로 핑계를 삼아 평상시에 저들을 대접하는 예에 의하여 잡곡, 물고기, 소금, 포물을 형편에 따라서 보내주고 즉시 사유대로 급히 보고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8일 병술 세번째 기사 황산도의 역성을 설치토록 하다. 경상도 감사가 개하기를 황산도의 각 역이 일찍이 성현도에 합쳐 있었으니 이 도가 맡은 역이 많으므로 역성이 그 주위에 적합하게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황산도의 역성을 다시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8일 병술 네번째 기사 신롱한 황해 평안도 각도 관사의 노비를 임시로 보냈다 다시 뽑도록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신롱한 황해 평안 강원 등 각도의 관사에서 뽑아 올린 노자들을 임시로 놓아 보냈다가 오는 9월 9일 1일에 비로소 뽑아서 차례로 서울에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8일 병술 다섯번째 기사 대간이 연합하여 이방간 부자의 주의를 청하다. 대의로서 결단하여 명백하게 형에 처하기를 원하는 임금이 곽존중으로 하여금 교지를 전하기를 오늘 새 의정과 더불어 맹종의 일을 의논하여 결정할 터이니 그대들은 잠시 물러가라고 하였다. 대간이 조방에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리니 영의정 유정년, 좌의정 이원,
우의정 정탁을 불러서 지신사 조서로로 하여금 교지를 전하기를 옛날에 상이 날마다 순임금을 죽이려는 것으로 이를 삼았으나 순임금이 천자가 되었으는 상을 봉해주었는데 우임금이 순임금을 계승하였으나 다시 추토하지 않았으며 위징은 태자 건승을 위했는데도 당태종은 그를 정석으로 삼았다. 지금 입에 안 간 부자의 일은 만약 힘으로 이를 못 빼지 못하여 오늘날까지 이런 것이라면 토제하기를 추론함이 없겠지만 태종께서 차마 형에 처하지 못하고 다만 그를 폐하여 서인으로만 삼았으니 어찌 그 죄를 추론하겠는가고 하니 정현등이 아뢰기를 어찌 그 우임금 때에 상이 이미 죽었는지를 알겠습니까? 더구나 위증이 건승을 위한 것은 이는 그의 개가 요임금에게 짓는 뜻이니 어찌 오늘날의 일에 견주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맹종의 일은 내가 마땅히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범을 잡다 죽은 갑사부사직 신을경에게 부위를 주다. 전지하기를 광주 등지에서 범을 잡을 때 상처를 입어 죽은 갑사부사직 신을경 집에 미두 5석을 부위로 주고 광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장사를 치르고 치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전시신사 김익정에게 술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기화 야인이 휴가자를 3등으로 구분할 것을 병조에서 전지하다. 병조에서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기화한 야인이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가는 자는 기화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우면 포마를 주고 기화한 지가 조금 오래되어 생계가 조금 튼튼하면 초료와 죽반을 주고 귀화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생계가 이미 튼튼하면 본국 사람의 예로서 이를 대우하며 옳을 것이다. 그들의 시위한 시일이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과 가난하고 부자인 것을 3등으로 나누어 아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제1출번에 대해 원경 왕태우의 귀신에게 전지하다. 원경 왕태우의 귀신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매 귀신의 제1에 출번하는 반감이 출번하는 각 색장을 거느리고 기일 하루 전에 제소에 나아가서 어진 앞에 조석전을 맡아 진설하도록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권력을 남용한 맹종에게 자진을 명하다. 의정부 6조 대간이 다시 이방간의 관을 베고 이 맹종을 형에 처하여 용권을 죄에 따라 벌하여 악당의 경계를 엄중히 할 것을 청하니 맹종에게 자진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논지하지 말게 하였다. 형조정랑 정조와 의건부지사 최민 등을 홍주로 보내어 맹종에게 죽음을 내리고 인하여 충청도 감사에게 장사 치러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원이준이 예조에 보낸 서신문 원이준, 평만경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었다. 원이준이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우리 국왕이 청구한 대장석전을 주심을 보니 은혜롭습니다. 대장석전을 실은 배가 대마도에서 바로 장문지의 적간관에 이르러 닷줄을 메고 귀조의 사신이 탄 배가 오기를 기다린 지가 이제 며칠이 되었습니다. 금 4월 초 4일에 박성의 냉천진에 도착하여 순풍에 아무 탈 없이 곧 서울로 들어갔으니 추측하건대 전하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준이 청구한 존경도 내려주시니 너무 기뻐서 발을 구르며 춤이 나와도 모를 지경입니다. 사례하는 뜻에서 조그만 성의를 표시합니다. 유황 5천근, 소목 1천근, 금란 1단, 화단자 1단, 소향류 3근, 서각 1본,
길상 1개, 흑칠상 1개, 절 10편, 초 10건, 정향피 10건, 진피 10건, 상하척 1개, 먹 100정, 단반 1건을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에게 명하여 답사하게 했는데 그 답서에 서신을 받아 회례사 안호가 이미 귀하의 관하에 지나갔음을 알았으니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 300필로서 후한 뜻에 살해하오 라고 하였다. 평망경이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기국의 사신이 타고 온 배가 이달 초 4일에 해안에 도착하니 10일에 우리 임금이 예로서 대접함을 주재하였습니다. 이미 청구한 석전대장 전부를 주시니 은혜가 이보다 큰 것이 없사오며 또한 진귀한 물품까지 주시니 우리 임금께서 기뻐하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국의 호의가 더욱 두터워져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래이나 유황 3,500건, 흑시 90건, 향 25건, 동 500건, 연위 2필, 납 100건, 부채 20자루, 대도 2자루, 납촉 300정, 견 2필을 보냅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참이 성계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답서에 서신을 받아 회례사 안호가 이미 귀국의 경내에 도착하였음을 알았으니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 16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이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네번째 기사 보제 증지하고 기우제를 지내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지금 벼 이삭이 결실할 때 가뭄이 심하니 민생이 염려됩니다. 청컨대 보사를 그만두고 기우제를 지냈었소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다섯번째 기사 진패 폐지 후 친족이 어린이를 거느리는 경우에는 진제토록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서울과 지방에서 진지를 폐지한 후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는 부모와 족친이 찾아 거느리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여 계속 진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동맥가천모가의 어미가 아모가에 도착한 사실을 보고하다. 동맥가천모가의 어머니와 그 아우 어사합 법찰이 여진의 천호 양목탑볼 등과 함께 이달 6월 19일에 이 아모카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0일 경인 첫번째 기사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임금이 길복을 입고 친히 사직 종묘의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2일 경인 두번째 기사 가뭄으로 광요, 헌능 외에는 술 사용을 금지하다. 전지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13일에 시작하여 광요종과 헌능 외에는 술을 쓰는 것을 금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2일 경인 세번째 기사 가뭄이 하늘이 감으로 경연에 나가지 못함을 경영관에게 전지하다. 임금이 경영관에게 이르기를 하늘이 감으로 마음에 그리 있지 않으므로 경연에 나아가지 않는다. 경들도 이를 알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묘 첫번째 기사 손실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각도에 보내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묘 두번째 기사 종묘 사직 북교에서 지낸 기우제문
그 종묘의 제문에는 큰 열조는 인덕을 쌓았고 기명이 깊고 정밀하여 후인을 도우셨다. 내가 계승함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했으니 근년 이래로 한제와 수제가 계속되어 벼가 여물지 않아서 흉년이 거듭되었습니다. 호구가 유위되어 도랑과 구렁에 시체가 메어졌습니다. 봄, 여름의 교체기에 가물음이 포악하였으나 마침내 비가 오니 실로 하늘의 착한 도리에 힘입었습니다. 많은 밭에 심은 곡식이 가을을 기대함이 있었는데 지금 7월 달에 벼이삭이 방금 피는데 서늘한 바람이 그치지 않으니 만물이 시들어졌습니다. 더구나 한재로서 우리의 누른 곡식을 해쳤습니다. 다만 내가 덕이 없으므로 실로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이 백성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재앙을 만나리까?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어찌 그 다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궁하면 반드시 부모를 부르므로 감히 이같이 언하오니 언컨대 상제의 궁궐 문을 열고 좌우에서 사정을 진술하여 이 승물할 때에 미쳐서 저 우사에게 명하여 비를 흡족하게 내리신다면 연사의 흉년은 면할 수 있으며 더구나 드디어 국가로 하여금 길이 무궁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사직의 제문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먹을 것이 백성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니 진시로 그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면 나라가 무엇을 의뢰하겠습니까? 나 조그만 사람이 큰 왕업을 외람때에 계승하게 되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여 농무를 서둘렀지만은 실로 덕이 없으므로 수제 한제가 서로에 따라서 이제 지난 여름에서는 강하게 쪼이는 태양이 한창 심한데 오히려 신의 도움에 힘입어 만물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억조 창생이 모두 추수가 오기를 바랐는데 어찌 장차 결실할 때 또 한제를 만났는지요. 금년에 백선이 굶주리고 창고가 거의 텅 비었으니 지금 만약 풍년이 안 들면 장차 무엇으로 진율하겠습니까? 백성이 무슨 죄가 있으랴 실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구징함을 고요히 생각해보니 조심과 두려움이 더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 신명은 백성의 생명을 막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이를 구제함은 신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이에 성심을 다하여 간략한 의식을 베푸오니 험량하여 돌아보시오 시기에 맞추어 비를 내리시어 온 천하에 있는 사람이 모두 큰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북교의 제문은 수제 한제의 일은 산천이 맡았으니 진실로 음향이 고르지 못한 점이 있으면 신이 아니면 빌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선한 사람으로서 외람이 군사가 되었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백성의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한제와 흉년이 서로 잇따라 진휴의 비용으로 국고와 민간이 텅 비었습니다. 봄 농사가 한제를 당하여 여름이 되어도 나를 애태우게 했으므로 신의 은택을 힘입어 추수가 있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 또 밭농사를 해칩니까? 벼농사는 꽃이 피었으나 그 수확을 보지 못하고 팥과 콩은 꼬투리를 지었으나 그 열매를 여물지 못하고 돌피만이 걱정이니 많은 백성이 어디 의지하겠습니까? 구증을 고요히 생각해보니 정사의 잘못이 나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으랴 슬퍼하고 근심하여 내 몸을 책망하겠습니다. 인정과 신감을 감응하고 교통하여 비를 흡족하게 내려 물질이 풍성한 데에 이르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육전 수찬시 삭제 증보 사항을 아래도록 하다. 육전 수찬색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육선을 수찬할 때 각년의 수교 내에서 삭제된 일, 고친 일, 정부된 일을 매 전마다 각각 별도로 아뢰어 시행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김망, 김기관 등을 귀양 보내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하양의 죄수로서 구타하여 살인한 김망, 김기관, 허소의 형을 한 등급 감하여 곤장 100대를 쳐서 3천리 밖에 귀양 보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기근 대비책에 대해 아뢰다. 금년 농사에 실패한 백성을 위하여 기근 구호를 위한 물품을 마땅히 전적으로 예비해야만 기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년, 흉년,
구제의 예비와 추경과 추수 사이에 간도 투구와 도망한 노비의 현재 잡은 것 이외의 잡송은 일절 정지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명하고 다른 도에도 행문 이첩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묘 6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문무관 3품 이상 음직 자손에 대한 단제법을 아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문무관과 3품 이상의 음직에 있는 자손들이 십악, 간도, 불법, 살인, 법을 굽히고 장물을 받은 것, 사정을 쓴 것 이외에 태형과 장형은 금년 정월 16일의 수교에 의거하여 모두 의금부로 옮겨 보내어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전함 동반 참회와 시직 산직 서반 참회와 음직이 있는 자손들의 범죄는 추구한 후에 아뢰지 말고 즉시 의금부로 옮겨 보내어 죄가대로 처단할 것입니다. 그 본디 상인인 자는 전례에 의거하기를 청합니다. 퇴전은 바로 단죄하고 장제는 형조에 옮겨 보내어 농결하고 공상과 천례는 비록 참상이라도 또한 전례에 의하여 태죄와 장제로 바로 단죄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명 7번째 기사 매를 기르는 구지선의 유형을 면제케 하다. 형조에서 황해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매를 기르는 사람 구지선은 공문을 보내어 추구해보니 실로 독자입니다. 하니 명하여 3천리의 유형을 면제하고 그가 거처하는 고을에 도형 3년으로 역을 정하였다. 이 사람은 전에 왕의 명령을 거짓 전한 죄로서 형을 받았던 것인데 명하여 한등을 감하게 한 것이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3일 신묘 8번째 기사 알익리 이도을적이 토산물을 바치다. 알타리 천호 이도을적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면포 10피를 회사하고 또 의복과 갓신을 내리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4일 임진 첫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임금이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4일 임진 두번째 기사 대제학 병계랑에게 수를 내리다. 내신을 보내어 대제학 병계랑에게 소주를 내리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4일 임신 세번째 기사 공상하는 물산을 줄이게 하다. 각전에 공상하는 물산을 줄이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4일 임진 네번째 기사 내부의 재물을 도둑질한 종 득종을 처벌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내부의 재물을 도둑질한 내자시의 종 덕중에게 형 2등을 감하여 곤장 100대를 치고 도형 3년에 자자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5일 개사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6일 가보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6일 가보 두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성달생 강원도 감사 이명덕을 파직하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황해 평안 강원 3도의 감사들이
교지를 능히 받들어 행하지 못하여 도내 인민들이 많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모두 이들이 백성에게 친근한 직책인데도 수령은 죄를 논단하고 감사는 죄를 주지 않으니 실로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니 평안도 감사 성달생 경력 김간과 강원도 감사 이명덕 경력 고약해 등을 모두 관직에서 파면하고 사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도록 명하였다. 황해도 감사는 논지하지 않았으니 굶주린 백성의 수요가 적은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6일 가보 세 번째 기사. 황희 김자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희로 강원도 도관찰사를 삼고 김자지로 평안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6일 가보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거제의 바닷물이 붉어져서 제사를 지내다. 경상도 거제의 바닷물이 누르고 불고 고기와 조개가 많이 죽으니 사자를 보내어 괴이를 푸는 제사를 지내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6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군무상 말을 잘못 관리하는 자는 논제토록 하다. 병조에서 하기를 군무의 중요한 것이 말보다 급한 것이 없사온데 지금 서울과 지방의 군사의 말을 고찰하는 법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받고 매양 점거할 때는 혹은 말을 빌려서 보이기도 하고 혹은 충실치 못한 말을 보이기도 하니 심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충실치 못한 말은 기한을 정하여 충실한 말로 바꾸게 하고 즉시 낙인하여 장부에 올리고 말을 빌린 것이거나 관청에 알리지 않고 바꾼 것은 형률에 의하여 논제하고 다른 역으로 옮겨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내수를 보내 양령에게 술을 내리다. 술과 안주를 내리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7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전찬성 맨사성에게 약을 내리다. 등창이 났으므로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리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7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마도 저위 문대량의 토산물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인 단목 1,000건을 바침으로 정포 220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7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7월 1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9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신상, 송거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상으로 예조 판서를 송거신으로 숭정대부, 여상군 서선으로 이조 참판을, 성음으로 형조 참판을, 윤회로 우군 동지 총재를 삼았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19일 정류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나타나다. 낮에 나타났다. 세종시록 21권 태종 5년 7월 19일 정류 네 번째 기사. 박안신, 권맹손, 신정리 등의 직첩을 돌려주다. 박안신, 권맹손, 신정리, 송처, 신계삼 등의 직첩을 돌려주었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수령이 3번이나 중등이면 파직하는 패단에 대해 시정토록 하다. 이조에서 하기를 지난번에 수령이 고사에 3번이나 중등이면 파직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감사는 그들의 자주 관리는 데 영접하고 전송하는 패단을 염려하여 겨우 중등이 될 만한 자를 혹은 올려 상등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지에는 중등의 수령도 또한 만 5번의 고적을 기다리게 하고 3번 중등이면 그 전 계좌를 그대로 두고 또 만 5번의 고적을 기다리게 하여 위의 항목에 의하여 시행하되 실제 근무한 만 60개월을 기다려서 그 계좌로서 경관에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수령의 취적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은 전에 의하여 7가지 일로서 상론 확정하여 그 마음씀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익을 일으키고 해되는 점을 제거하여 은혜가 백성에게 미친 자는 상등으로 하고 재주와 덕은 비록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나 근근히 그 직책을 지켜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자는 중등으로 하고 용렬하여 임무를 감내하지 못한 자와 비록 재능은 있더라도 오로지 일을 새로 하는 것만 일삼아 폐가 백성에게 미친 자는 하등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고을에서 각 관사에 바치는 공물을 감명케 하다. 강원도 각 고을이 이민년 이상으로 각 관사에서 바치는 공물을 감면하도록 명하였으니 그도 감사의 계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특지로 인한 서반관지고 품자도 동반의 예에 따라 사언하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특지로서 서반의 관직을 받은 사람은 비록 오품이라도 동반의 예에 의하여 사언하도록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향포의 병선을 영국포에 정박해 하다. 강원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의 향포에 있는 병선을 영국포에 옮겨 정박시키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기도 내 각 목장의 말은 각 고을에 분산 양육할 것을 아래다. 병조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 각 목장의 말을 겨울철에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한 원수가 382필이므로 사료, 콩이 많이 들어 1600녀석이 되고 대명곳에 들여다 먹이는 소가 50여두이므로 사료콩이 또한 160녀석이나 되니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가을에 말을 점거하는 별감으로 하여금 살찌고 여인 것을 점거하게 하여 다만 여이어서 비와 눈에 견디지 못할 말은 전례에 의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목장 안에 그대로 놓아 먹이고 그 소 또한 이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일곱 번째 기사 임강 현감 이명의를 파직시키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임강 현감 이명의가 진지하는 미두와 장을 줄여서 주어 백성들이 굶주려 죽고 부종이 나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하면 마땅히 곤장 100대를 치고 자자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자자는 그만두고 곤장 60대를 치고 관직은 그대로 두게 하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무술 여덟 번째 기사 수를 쓰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삼화현 박독동이 벼락을 맞았다. 박독동과 개새끼가 벼락을 맞았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지평현에 우박이 오다 별을 해쳤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총재 윤회에게 경사를 강론케 하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강동의 진제장을 잘못 관리한 감고 고귀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상운에 거주하는 나이 12세 된 사내아이가 강동의 진제장에 들어왔으나 굶주렸으므로 인하여 능히 걷지 못하였는데 감고 고귀성이 그 아이를 머물러 구려하지 않고 소에 태워 다른 진제장으로 옮겨 보내사오니 청컨대 제서를 어긴 율로서 곤장 100대를 치기로 논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의 병환으로 백관이 천추 하례를 하다. 임금이 병환이 나셨다. 백관이 길복을 입고 천추 하례를 하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세종시로 21권 세종 5년 7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거짓으로 전지와 족친이 없다 하여 환상받은 자의 환수를 건의하다. 고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돈에 갖고 올 인민이 전지가 있고 족친이 있는 자는 응당 환상을 받을 것인데도 갚는 것을 피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전지와 족친이 없다고 일컬으면서 함부로 진제를 받은 자가 자못 많습니다. 원컨대 함부로 진제의 곡식을 받은 것을 모두 환상으로 고쳐 기록했다가 추수 후에 환수하게 하소서 하니 이미 받은 것은 환수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금은 기장의 종자를 전국에 보급케 하다. 황희도 감사가 아뢰기를 옹진현의 선군 이철의 밭에 한 껍질에 두 알이 든 기장이 있으므로 그 유래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신축년에 채전 가운데 한 개의 기장이 났으므로 이를 길러 이삭을 피게 하였더니 실제로 한 겹에 두 알이 들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종자를 받아 해마다 심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작은 밭에 심어 지금 22삭을 위에 바칩니다. 고하였습니다. 고하였다. 호조에 명하여 그 고을 관원으로 하여금 창고 쌀로서 바꾸어 보내게 하여 이를 적전에 심었다. 이로 말미암아 검은 기장의 종자가 나라 안에 널리 퍼졌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맹종에 연좌된 박포의 자손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맹종에게 연좌된 사람과 박포의 자손들의 노비와 가제를 형률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계한 대로 하도록 하되 그 연좌된 사람 중에 남자는 자원한 대로 안치하게 하고 부인은 논지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이 방간의 노비를 본궁에 소속토록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맹종과 이 방간의 첫 자식의 사환 노비 중에 이 방간에게서 전해 내려온 노비는 모두 본궁에 소속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니 가제와 이민년에 정해놓은 수의 노비는 논지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백성을 굶주리게 한 우봉혁명 박흥거를 파면하다. 박흥거가 능히 진제하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려 부종이 나게 하였으므로 곤장 60대를 치고 관직을 파면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이 방간의 딸과 맹종의 자식에게 한전을 주게 하다. 전지하기를 이 방간의 10가지 하는 딸과 첩의 자식과 맹종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한전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돕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경기도에 조상 묘소가 있는 문무관 배수 1을 3일로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문무관으로 경기에서 조상의 묘에 배수하는 자는 3일 동안 허용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봉산 호장을 죽게 한 지 안악군사 정종성에 대해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지 안악군사 정종성이 본향의 봉산 호장 득상을 매를 쳐서 죽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하면 마땅히 교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형의 두 등을 감하여 곤장 100대를 치고 도형 3년으로 정하고 매장은 심량중을 징수하여 득상의 집에 주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1권 세종 5년 7월 25일 개미호 여덟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갑사 선발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갑사를 시험 보아 뽑는 법은 당자의 신체와 가산이 충실한 자를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이미 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재를 뽑을 때에는 다만 보고단자만 상고하여 뽑는 까닭으로 가산이 충실하지 못한 자가 혹시 있게 됩니다. 참컨대 지금부터는 갑사가 결혼이 있으면 보충하여 인재를 뽑을 때 서울의 각기 거처하는 부에서 보고와 연갑과 사조의 단자를 바치도록 하여 가산이 충실한가 충실하지 못한가를 상세히 조사하여 한성부로 전도하고 한성부에서 마감하여 본조로 공문을 보내면 그제야 시험해 뽑도록 허용하고 지방은 수령이 서울의 예에 의하여 그 도의
감사와 질제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와 질제사가 모두 같이 인재를 시험하여 그 등급을 나누어 이름을 기록하여 본조에 보내면 본조에서 다시 시험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가선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한 자와 마음을 쓰지 않고 고사한 서울과 지방에 관리는 헌사의 공문을 보내어 논지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